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회로 13차시 팅커캐드를 활용한 모의실험 교류회로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모의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학습 목표는 팅커캐드를 활용하여 RL 직류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입니다. 준비물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능한 웹브라우저가 필요하고요. 안전 및 유의사항은 팅커캐드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수업 중 컴퓨터로 다른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실습 순서입니다. 오늘은 RL 회로를 우리가 전 시간에 위상차, 전압 전류 위상차는 오실로스코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고 이번에 지금 나오는 요 회로도 원래는 오실로스코프로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일이라는 부품 그리고 교류 신호가 굉장히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나중에 대학교나 이런 데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학교에서도 이 R하고 L, C 요 교류회로 부분은 실험을 하는 곳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전에 그 팅커캐드를 가지고 모의 실험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팅커캐드나 실제로 대학에서는 이런 모의 실험 이 툴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툴을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도 직접 측정이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모의 실험을 가지고 한번 이 RL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실습의 주제는 리액턴스를 우리가 한번 이론으로 계산한 값과 이 실제 모의 실험을 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어낸 값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측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 측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모의 실험을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면은 그 이 RL 회로 330옴과 100mH가 있는 이 RL 직렬 회로에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할 겁니다. 330옴과 100mH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서 전체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리액턴스를 이렇게 계산해내는 그런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파수는 실습 순서 1번에 전압의 주파수를 우리가 500Hz에서 2kHz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이론 우리가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리액턴스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팅커캐드에서 우리가 한번 모의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론 결과값과 모의 실험 값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실습 첫 번째 RL 직렬회로의 이론적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항이 330옴에 지금 인덕터가 100mH 그리고 현재 이 직렬회로에 공급되는 전압이 5V 2kHz 교류 전압이 공급이 된다고 봤을 때 한번 회로 해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전체 회로 해석을 하기 전에 이 인덕터의 리액턴스 XL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리액턴스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X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메가 L 혹은 2파이 FL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2파이 곱하기 F가 2kHz니까요 2000이 되겠죠. 2000 그리고 L은 100mH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256옴 뭐 1.2k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1256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류를 이때 전체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하려면은 I는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 분의 V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전류의 크기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예, Z의 크기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직렬이기 때문에 330옴에 여기가 1256옴, 1256옴. 이어서 크기를 계산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330옴의 제곱, 그리고 1256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분의 V가 지금 5V가 되겠죠. 그래서 5V.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3.8 mA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가 3.8 mA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위상차는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상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가 A 포인트, B 포인트, 그리고 C 포인트라고 했을 때 A 포인트, B 포인트, C 포인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 VAB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V는 IR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8 mA에다가 곱하기 330을 하면은 1.155V, 뭐 1.2V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BC는 I 곱하기 XL이 되겠죠. 그래서 I가 3.8 mA고요. 곱하기 1256 계산을 해주면은 4.396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RL 직렬 회로의 리액턴스, 그리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각 저항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앞에서 이론값을 다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도 계산을 하고 뭐 각각에 걸리는 뭐 전압이나 전류도 우리가 이론값을 먼저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모의 실험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팅커캐드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회로 3D 디자인 밑에 있는 회로, 그리고 새 회로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요. 우리가 그 구성 요소를 기본에서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쭉 내려가서 우리는 브레드보드가 있어야겠죠. 일단 RL 회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작은 브레드보드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좀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R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어야겠죠. 저항을 가져다가 저항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덕터 클릭해 가지고요. 인덕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인덕터도 이렇게 돌려서 인덕터를 여기에 이렇게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L에 이제 우리가 교류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교류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함수 생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함수 발생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함수 생성기를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얘가 이제 교류 전압을 공급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보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가 2대가 필요합니다. 오실로스코프 한 대 놓고요. 또 한 대 더, 2대, 오실로스코프 2대를 놓고요. 자,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이제 배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그 값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30옴을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단위를 킬로옴에서 옴으로 바꾸고 저항값을 330으로 바꾸고 엔터. 그리고 밑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마이크로 헬리로 되어 있는데요. 미리 헬리로 단위를 바꾸고 100 미리 헬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파수는 2kHz라고 했으니까 2000 입력하시면 되고요. 전압은 진폭은 5V, 그리고 DC 오프셋은 그냥 0V로 놓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팅이 됐고요. 예. 요 오실로스코프 뒤에 부분은 저희가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따 파형이 나오는 걸 보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연결을 해줄 건데요. 먼저 이 플러스 전압을 이쪽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쭉 연결, 여기에 이제, 여기는 플러스 전압,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나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전압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쪽에 전압이 인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저항에서 인덕터까지 또 연결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덕터는 이쪽 마이너스 전압에 연결이 되면은 이제 회로 구성이 다 됐네요. 자, 전원선을 만약에 색깔을 부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전원선을 클릭을 하시고 색깔을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 전압은 검은색,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오실로스코프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프로브로 측정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오실로스코프 밑에 보면은 양, 음 있죠? 양이 프로브고 음은 그 검은색 악어 클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위가 좀 낮은 쪽으로 가야 되죠? 전위가 낮은 쪽으로, 이쪽에 전위가 낮은 쪽, 우리가 지금 저항의 전압을 측정할 때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 요 빨간색은 양으로 가면 됩니다. 양으로. 지금 색깔이 다 검은색이 됐는데요. 요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자, 해서, 이쪽 프로브는 전압이 높은 쪽에 프로브에 연결을 했고요. 프로브에 달려있는 악어 클립은 검은색, 리드선의 악어 클립은 이쪽 밑에 쪽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차례인데요. 요 양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쭉 올라가서 여기서 전위가 높은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검은색으로 이 검은색에 연결된 부분은 이제 음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연결이 다 됐네요. 예. 자, 이렇게 연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됐으면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압을 인가해서. 그래서 우측 상단에 가면은 시뮬레이션 시작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면은, 자, 지금 우리가 2kHz의 주파수를 넣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타임을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타임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2kHz라고 하면은, 한 0.2ms 정도 하면 되겠네요. 0.2ms. 자, 0.2ms. 이쪽도 넣고 0.2ms요. 0.2ms. 자, 그랬더니 파형이, 이거 우리가 배웠던 파형이 아닌데 하는 파형이 나왔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쪽에 함수 발생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수 생성기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파형이 사각형 파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인 파로 바꿔주시면은, 자,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모의 실험 장치의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더 이상 정확하게 전압을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측에 보면은 오실로스코프 위에 있는 오실로스코프는 2V고 아래에 있는 오실로스코프는 10V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로축 칸이 총 몇 칸이냐면요, 10칸입니다. 근데 이 10칸 총 전압이 2V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칸의 전압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0.2V라는 겁니다. 한 칸이. 그럼 이게 지금 총 몇 칸이냐면요, 위로 3칸, 아래로 3칸 정도 되니까 6V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0.2가 6개 있는 거죠. 0.2V 칸이 6개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1.2V. 그러니까 지금 저항에 측정되고 있는 전압이 1.2V가 되는 겁니다. 이 저항에 걸리고 있는 전압이 1.2V가 되는 거고요. 밑에 인덕터로 내려와서 잘 보면은 인덕터는 한 칸에 10V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V일까요? 10칸인데 총 전압이 10V니까 한 칸에 1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칸수를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다가 반반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 5칸 정도가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1을 해가지고 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5V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1.2V, 밑에 걸리는 전압은 밑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5V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의 실험을 가지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뭐 전류나 이런 것도 더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측정해도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이 모의 실험으로 측정을 해도 전류를 측정할 때는 굉장히 오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의 실험으로는 이렇게 저항이나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로 이 측정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리액턴스를 한번 인덕터의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론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 실험으로 측정한 값이 저항 양단의 전압이 1.2V 그리고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5V가 측정이 됐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리액턴스 값을 한번 도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론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놨었는데요. 자, 우리가 전류 I 같은 경우를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전류 I는 결국 여기도 I가 3.8mA, 여기도 3.8mA라고 우리가 이론값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측정값을 가지고 요걸 한번 도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V는 1.2V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저항은 330ohm이 되겠죠. 330ohm분의 1.2V를 계산을 해보면은 3.6mA가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모의 실험을 한 것과 이론으로 측정한 것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는 이 3.6mA가 여기도 쭉 흐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리액턴스는 XL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I가 3.6mA, 3.6mA고요. 그리고 위에는 전압이 5V를 측정을 했었죠. 그래서 3.6mA분의 5V로 계산을 하면은 1389ohm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론으로 계산한 값과 모의 실험을 한 값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 실험으로 전압을 측정해서 그 측정한 값을 이용해 가지고 전류와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하고 인덕턴스의 리액턴스 값, 인덕터의 리액턴스 값까지 우리가 측정을 계산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류 같은 경우는 뭐 모의 실험 값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리액턴스 값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 값과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모의 실험한 값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팅커캐드를 활용한 모의 실험 수업을 해봤습니다. 교류 전원에서 나오는 전압을 우리가 저항이나 인덕터에서 나오는 전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모의 실험 값과 이론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명 제어 회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